자, 이제 글로벌 이야기 또 들어볼까요? 글로벌 마켓 나우 가보도록 하죠. 미증시가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FOMC 이제 9월 16일 날 있으니까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러네요.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내용에서 통해서 알아보시죠. 연준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월가가 위축됐다 이런 제목이고요. 연준발 불확실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한번 보면은요. 사실 엊그저께 기억나세요? 월요일 날 제가 이 로이터 주간 전망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는 지역 연준 임원들의 연설이 시장에 여러 차례의 너울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로이터에 나왔던 그걸 전해드렸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오늘 뭐 개별 이슈나 경제지표는 특별한 것이 없는 가운데 월가는 연준 임원들의 입에 집중을 했다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도 역시 거래량은 일평균 대비 한 20%가량 미진한 55억 주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연준 임원들이 오늘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제 바로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팍스 비즈니스에서 전하고 있고요. 사진에 보시는 분은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연준 임원 연설을 볼 때는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는 이게 중요하죠. 성향 분석표를 바로 보시면은요. 찰스 에반스는 지금 보시는 대로 차기 연준의장 하마평에 있는 제넷 옐런하고 동일선상에 아주 비둘기파의 끝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시면은요. 이렇게 평소 비둘기파, 즉 양적 완화에 호의적인 사람이 올 하반기에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라고 발언을 한 것이 오늘 미증시에는 약간의 좀 침체기를 불러왔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기를 레이터 디시에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글쎄요. 이게 하반기라고 만약에 직역을 한다면은 지금도 하반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가 다 하반기인데 여기서 지금 레이터 디시라고 표현한 거는 사실은 하반기 중에서도 좀 후반부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그럼 9월은 하반기에 딱 중간이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9월보다는 조금 늦출 수 있다는 좀 이런 기미가 보이기도 하는데 또 기자들의 이제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당장 다음 달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는 안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연준 임원이 또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요. 데니스 로카트 한번 보실까요? 현재 외신이나 사실 월가의 하우스뷰는 사실 9월 아니면은 12월로 지금 양적 완화 축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 인터뷰를 한 아틀란타 연준 총재죠. 데니스 로카트는 갑자기 또 10월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뭐 9월, 10월, 12월 이 셋 다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9월 FOMC에서 이제 버냉키 연준의장 기자회견이 현재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다들 9월로 이걸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반대로 10월 FOMC는 연준의장 기자회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깔끔하게 뒷말 없이 양적 완화 축소를 딱 발표하고 끝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여러 가지 연준 임원들의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런스즈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목만 보시면 일단 뭐 어느 정도 와닿으실 텐데요. 매파와 비둘기파가 서로 페이스 오프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 들어서 연준 임원 가운데 평소 통화 완화론자에 해당하는 비둘기파. 이 비둘기파였던 사람은 최근에 양적 완화 축소를 얘기하고 반대로 매파였던 사람은 또 양적 완화 축소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또 비둘기파적으로 나오고 이런 정황에 대해서 서로 얼굴을 바꾼 페이스오프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다 앞에서 보신 내용을 합쳐가지고 네 글자로 줄이면 불확실성이 또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월가의 반응을 보시겠는데요. 이제 모간 스탠리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모간 스탠리 리포트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을 얘기하는데 제넷 옐런이 이제 사진에 등장을 하고 있죠. 원래 이제 연준 얘기하면 항상 버냉키 사진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런 게 좀 월가의 시각이 조금씩 제넷 옐런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장에서 환영하는 사람은 제넷 옐런이다 이런 이 메시지가 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월가의 반응 리포트 2개 준비했습니다. 먼저 모간 스탠리 보고서 보시죠. 이제 불과 한 달 남았는데요. 9월 18일에서 19일
FOMC는 연준이 정말로 양적 완화를 축소하느냐 아니면 연말로 미루느냐 그런 엄청 중요한 시점이 다가온다고 언급하고요. 일단 7월 고용보고서는 실업률이 하락해서 양적으로는 양호했지만 고용 증가는 둔화돼서 질적으로는 또 합격점을 받지 못했던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아직 판단은 이르다. 모건 스탠리는요, 8월 고용보고서를 봐야 진짜 연준이 월가의 예상대로 9월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러려면 앞으로 이제 경제지표 나올 때마다 고용과 관련 있는 항목은 다 뜯어봐야 되고요. 이제 뭐 월가는 물론이고 이제 저조차도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거의 뭐 그 어떤 경제지표든 아니면 매주 나오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것도 이제는 경계 모드로 들어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 보실까요? 골드만삭스의 수석경제학자 얀 헤지우스는 9월 FOMC에서 정말로 양적 완화 축소가 결정되기는 할 것이다. 그 규모는 현행 월 850억 달러를 650억 달러로 한 30% 정도 줄이는 그런 것이 골자가 될 것이라고 하우스 뷰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시장이 받을 충격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예상이긴 하지만 지금 양적 완화의 기준은 사실 실업률 6.5% 달성이 목표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내려잡을 가능성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규모는 축소되지만 실업률은 예를 들어서 6.5%에서 목표치를 6.2로 내린다고 그럴 것 같으면 기간은 좀 더 길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제가 뭐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여러 번 뭐 말씀을 드렸지만 뭐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를 비롯해서 뭐 전 미 재무장관 가이트너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재 영란은행 총재도 그렇고 다 이 골드만삭스 출신이고요.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골드만삭스의 이 시나리오가 저는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내용 가시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나라 이제 오후에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건 내용보다도 이제 이 전후좌우 정황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사실 실업률이나 뭐 무역 수지나 아니면 산업 활동 동향 같은 거 경제지표 발표되더라도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다르죠. 미국의 경우 뭐 경제지표 실업률이든 뭐 주택지표든 뭐 아니면 뭐 소비지표든 어떤 거든 간에 미국 경제지표가 나오기만 하면은 본장인 월가는 물론이고 글로벌 증시 전체가 막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이걸 만약에 누가 미리 좀 알 수 있다면 정말 계산기로는 측정 불가능한 그런 경제적 파급력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여기에서 FBI가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 정부 주요 기관에는 어떤 경제지표가 나올 때 이게 사전에 예정된 시간 전에 배포되는 걸 감시하는 블랙박스가 있는데 이런 주요 경제지표들을 언론에서 이제 엠바고 시간 전에 미리 결과를 알게 되면 월가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선행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허점이 발견돼서 FBI가 수사 중이고 또 수상한 거래 정황도 포착이 돼서 이것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KBW 은행 지수하고 코스피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1.03% 미증시보다 낙폭이 2배가량 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난 기록을 보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왜 작년에 JP 모간에서 뭐 런던 고래라는 사람이 파생 상품 가지고 이제 사고 내가지고 그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낙폭이 크게 만들어졌던 기간이 있었죠. 작년 요 5월달 요때였으니까 아마 요 구간일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 월가 금융사들의 투심이 위축되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역시 좋을 게 없다는 이제 차원으로 해석이 되고요. 앞에서 보신 뭐 아무리 뭐 깨끗하다고 해도 FBI에서 수사한다는데 뭐 이거를 반길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겠습니까? 미국 금융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약간 이제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이 또 한번 한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면서 좀 위험자산 회피 현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MSCI 한국지수 역시도 코스피 1900에 연동되는 56선을 다시 깨고 내려온 상황. 근데 여기를 뭐 중심으로 등락을 계속 몇 번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뭐 이게 뭐 큰일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투심은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보다 하방으로 시각이 내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중한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